반갑습니다. 11시 6분인데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유튜브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영상은 제가 증권 분석이 끝나면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린 분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맞춤형 상담이다, 최고다, 이렇게 좀 자랑 아닌 자랑을 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남겨주신 증권 대단히 감사하고요. 화면을 좀 바꿔볼게요. 여기 있네요. 증권 분석은 관점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보험사 상품 위주로 판매를 하는 설계사가 볼 때, 또는 생명보험사의 자산관리, 종신보험 위주로 판매하는 설계사가 볼 때, 자신이 배운 어떤 기준만을 가지고 증권을 그냥 이건 해제하세요, 이거는 뭐 나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100% 맞는 건 아니고 관점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하는데,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갱신형 담보도 해지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직업이나 위험한 취미, 이런 직무, 이런 거에 따라 과거 생명보험은 직업 변경의 통지 의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상품 이름이 종신보험이라 그래서, 또는 상품 이름이 뭔가 우리가 좀 나쁘게 인식하는 상품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무작정 해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계약자나 수익자의 경제 상황을 또 보고, 보장 자산이기 때문에 해지하면 안 되는데요. 증권을 보겠습니다. 라이프케어, 이거 오렌지 라이프, 지금은 신한라이프죠. 과거 ING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연도가 2006년인데 이거 가입하신 분들 진짜 많았어요. 한마디로 이게 인기 있는 상품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은 2022년도니까 지금 계약일로부터 1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벌써요. 그런데 이게 특약이 모두 5년 갱신형이에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보험 상품의 구조를 알려드리면, 주계약과 특약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주계약 4천만 원은 지금 36,400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42년 납이라고 해도 실제 피보험자가 지금 보험 나이가 44살이기 때문에요. 총 납입보험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36,400원 곱하기 70세 납으로 42년을 낸다고 해도, 다시 한번요, 36,400원 42년을 낸다 그래도 한 1,800만원 낸 거거든요. 총 납입보험료가 1,800만원 정도를 납입하고 4천만원은 소멸되지 않는 건데, 사실 이거는 납입을 천천히 42년을 내는 거니까 납입보험료에 체감 효과가 있습니다. 총 납입보험료를 예를 들어 1,834만 5,600원을 20년 납입으로 낸 보험료의 체감률과 42년을 천천히 낸 건 다른 개념이라, 총액만 가지고 야, 이걸 굉장히 납입을 길게 했기 때문에 비싸게 했네요는 잘못된 해석일 수 있는 거예요. 일찍 사망할 수도 있고, 또는 이게 CI 보험이기 때문에 일찍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 또는 중증 화상이나, 또는 일상생활 행동 제한이 남거나, 또는 장기 요양 등급의 대상이 되거나 하는 치명적 위험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80세 만기죠. 보장은요, 사망은 쭉 종신으로 보장하겠지만, 그래서 가성비 측면에서는 저렴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만약에 설계사님이시니까 용어적으로 뭐를 아셔야 되냐면,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에는 3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보험료가 만들어지냐면, 예정이율이 보험료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가입하신 거는 2006년이라 지금은 2022년이고요. 2006년에는 예정이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굴려주는 이율이 바뀌지 않거든요. 예정이율은 높은 이율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굴려주기 때문에 더 적은 보험료를 냈던 거예요. 예정이율은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예정 위험률이라는 게 있어요. 위험률은 내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20대였고 20대의 위험률하고, 내가 보험을 지금 16년이 지나니까 44살이 됐죠. 다시 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해보세요. 위험률 자체가 작게 책정됐었던 거예요. 20대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정 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보험회사가 남겨야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지금 16년이 됐기
있기 때문에 다 없어졌죠, 사업비는. 그러면 예정이율도 높았고 예정위험률도 어린 나이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지금 당장 이거를 단점만 찾아가지고 해지를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근거가 미약하게 낮은 지식으로 그냥 해지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피보험자가 지금 굉장히 건강하다면은 억울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사망보험금 4천만 원 받겠다고 1,800만 원을 납입하는 거야? 라고 좀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보험은 이익을 볼 수 없는 구조일 수도 있어요. 가입자가 무조건 다 이익을 본다면 그건 구조에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행이다, 암에 걸리지 않은 게 다행이다, 내가 일찍 사망하지 않은 게 다행이다, 내가 보험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내가 만약에 일찍 사망하거나 암에 일찍 걸리거나 치명적 질병이라면 미리 보장을 받았을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썩 그렇게 좋은 상품의 평가는 받지 못합니다. 주계약은 결론이요, 유지한다. 특약은 굉장히 이제 머리가 아파집니다. 왜냐하면 5년 갱신형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 5년 갱신형 내용을 좀 밑으로 내려가면서 볼게요. 얘는 물론 당연히 무해지가 아니고 옛날 상품이니까 환급률도 굉장히 주계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을 겁니다. 자, 지금 특약을 보면은, 자, 먼저 4천만 원은 일반 사망, 선지급 2천만 원은 아시죠? 중대한 질병, 암을 포함한 중증 화상, 부식, 뭐 중대한 수술, 그 다음에 일상생활 행동 제한, 장기 요양 상태,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주계약은 좋다. 자, 정기특약 5,400원입니다. 정기특약 5,400원, 5년 갱신형인데 계속 굴러가니까 이거는 지금 건강하다면, 특별한 위험한 직종의 어떤 업무를 하시는 게 아니라면 해지할 수 있다. 이 담보만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보면은 제상의 특약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2,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주계약이랑 따라간 거죠. 갱신형 아니죠. 휴유 장애가 1억 들어간 겁니다. 2,000원이다. 직업 직무의 변경에 통지 의무도 없다.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자, 제가 이걸 드리면 참 좋긴 하겠는데, 장애 분류표 해설집, 휴유장애 해설집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 지금 제상의 특약 1억짜리가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되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문제인데, 더블 포스트 질병 3천만 원 5년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플 겁니다. 2005년이라 이유라, 가입 연도가 이게 지금 2005년 이유라 뇌경색을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특약으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을 보장하는데 이게 지금 보험료가 3,200원이고 진단비는요 얼마가 돼 있냐면요 3천만 원이 돼 있습니다. 더블 포스트 뇌출혈 3천만 원, 급성 심리 3천만 원. 그런데 여기서 의학적 통계를 조금 고려하셔야 돼요. 뭐냐면 뇌출혈은 보장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라고만 하면 깊게 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장의 범위는 좁지만 뇌출혈은 여성분들이 50세 이후에 발병률이 굉장히 증가하는 게 뇌동맥류거든요. 이 뇌동맥류는 여자가 훨씬 남자보다 위험률이 높다라는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 3배 가까이 여자가 훨씬 위험률이 높은데, 이 뇌동맥, 뇌 안에 꽈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개개인마다 다 모르는 거죠. 검사를 해보지 않으시게 되면. 그러면 뇌동맥률이 파열이 되면 그게 뇌출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라면은 이거는 한 번 정도의 갱신은 더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갱신이라 보험료가 부담스럽겠지만 2006년에 시작했고 2011년에 한 번 갱신, 2016년에 2번 갱신, 2021년에 3번 갱신, 2026년에 4번 갱신이기 때문에 2026년 이전까지는 좀 가지고 간다. 그렇지만 실비도 있고 하실 거기 때문에 MRI를 좀 찍어보시면 이게 뇌동맥류가 있는지, 이게 혹시 위험한지, 두통이 있는지, 혈관 쪽으로 이상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점검하면서 이 담보를 가져가셔야지, 무작정 이거를 보장 범위가 좁은 뇌출혈이라 그래서 해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기 보면 이번 특약이 91,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5년 갱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이렇게 셉니다. 이제 이번 특약이 11,843원이 5년마다 계속 갱신될 거고, 그 다음 수술특약도 3만원이 5년마다 계속 갱신될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하긴 하는데, 굉장히 이제 이게 이번 특약이 보장이 크다는 얘기죠. 3일 초과에 좀 아쉬움은 있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선택적으로 건강하시면 담보를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갱신 주기가 5년 주기이기 때문에 2026년 이전까지는 한 번 정도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셔서 이거는 수술할 예정에 있다거나 뭐 입원을 할 수도 있는 걱정이 드는 어떤 가족력이나 어떤 건강 상태가 안 좋다면 무조건 담보를 삭제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 2, 3 정도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얘는 치조고 리식술 임플란트를 했을 때 치조고를 하시게 되면은 300만 원을 지금 받게 돼 있잖아요. 2종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빼버리기에도 굉장히 좀 난감한 거예요. 장점과 단점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 이 증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2종 수술비로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하셔가지고 2천만 원 이상 보장을 받게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보험회사가 100% 사고조사 나옵니다.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뼈 이식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수술 1회당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 이식을 한 날짜당 한 번의 수술을 보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왜 임플란트를 나눠서 했냐? 뼈이식을 왜 한 날에 안 하고 왜 여러 번 임플란트를 뼈이식을 했냐 이렇게 해갖고 다 의학적으로 따집니다. 이거는 그냥 주지 않습니다. 뼈를 이식했다는 자체가 수술비인 거지 임플란트는 수술비가 아니에요. 아셨죠? 나머지 부분도 수술 해설집이라는 게 있거든요. 페이지로 치면 한 1000종류 이상, 그러니까 몇백 장 정도가 되는 수술 분류표 해설집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거는 활용하기 좋겠죠. 암 진단비는 2천만 원이 일반암이 들어가 있고 기타 피부암이나 상피내암은 이제 4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은 갑상선암이 소외감으로 빠졌지만 이때는 갑상선암이 그냥 일반암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암에 대한 분류가 원발암 기준으로 지급한다라는 불리한 문구가 없기 때문에 장점이 있어요. 이거는 2006년도 상품이라 한국 표준질병 사인분류가 4차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제일 많았던 난소의 경계성 종양이라든가 또는 난소의 기형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때 거는 보장받기가 아주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부담이 되는 거야. 보험료를 계속 전기납으로 5년마다 갱신해서 내야만 하니까. 그러니까 보장이 좋은 만큼 진짜 암 사용설명서, 휴유장애 사용설명서, 혈관질환 사용설명서 보장을 잘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암 입원 일당 이것도 다 갱신형으로 되어 있고 똑같은 개념이고요. 자, 암의 보장 범위가 분명히 넓다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정액담보는 중복으로 받습니다. 주계약의 선지급 2천만 원이랑 특약의 2천만 원이랑 정액은 합산해서 4천만 원을 보장받기 때문에 이거는 암에 대해서는 일단 갱신형, 그 다음에 주계약의 비갱신형 섞어서 4천만 원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증권 라이프인 베스트 변액 연금보험, 동일하게 이제 오렌지 라이프 뭐 ING 생명, 지금은 신한라이프입니다. 여기서 이제 밑줄 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라이프 인 베스트는 이름이에요. 정닥터 이런 식으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변액 잘라 들어가고요. 연금 잘라 들어가는데 일시납이 아니고 월납이기 때문에 적립형 연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납입하는 총 보험료가 30만원 10년을 다 내게 되면 3,600만원을 낸 겁니다. 그러면 돈 내고 돈 받기인데요, 3,600만원을 다 내서 연금을 개시할 때 최저 연금액이 얼마나 될 거냐를 아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아까도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히 오래된 보험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접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오래된 보험이기 때문에 좋다라는 근거는 이런 거예요. 연금액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금액이 왜 많을 수 있냐면 연금액이 커요. 오래됐기 때문에. 왜 많을 수 있냐면 경험생명표를 가지고 연금액을 받기 때문에 평균 수명을 예측을 했어요. 이게 지금 계약 연도가 2007년이기 때문에 경험생명표를 2007년으로 적용해서 보면은 평균 수명이 이때랑 지금 경험생명표랑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거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시간이 한 1년이라도 연금액은 일찍 해야 유리한 거니까 그런 측면은 있지만 매우 좋아요. 매우 훌륭해요. 아쉬운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아쉽냐면 운용 자체가 잘 안 된 게 아쉬운 게 뭐냐면, 자, 이 라이프 인 베스트 변액연금은
30만원씩 내가 사업비 떼이면서 기본보험료를 냈습니다. 추가 납입했다. 추가 납입했다 안 했다. 2007년부터 2022년까지 경제 상황이 좋았던 적도 있고 지금은 굉장히 완전히 위험해요. 그죠? 뉴스 보시면 아시죠? 물가도 고물가에다가 주식은 막 폭락하고 부동산 막 폭락하고 하고 있죠. 2007년 이후부터 굉장히 우상향했어요. 이 주식의 10년 수익률을 보면 굉장히 괜찮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국내 펀드로 운영하는 것이냐 해외 펀드로 운영하는 것이냐, 내 특별 계정에 있는 적립금을 100% 주식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채권형이랑 섞어서 해야 되냐, 이런 구성에서는 얘는 변액연금의 상품 중에서는 베스트가 아니에요. 안 좋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마다 자기네 상품의 어떤 최고 그런 어떤 전략, 우리는 연금이 되게 좋은 회사야, 특히 변액연금이 되게 좋은 회사야, 이런 게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 오렌지 ING 생명이요. 그래서 좀 아쉽다. 상품 선택이 아쉽다는 거예요. 보면은 자, 보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금 개시 전에 1,100만원, 뭐 큰 의미는 갖고, 왜냐면 위험보험료 자체도 거의 낮아요. 연령별 연금 개시 전 60세 이전에 그 사망의 위험보험료는 굉장히 낮아서 자연보험료라고 합니다. 이건 큰 의미가 없고요. 저축성 보험이죠. 자, 이건 사업방법서를 제가 붙여놓은 건데 적립형이에요. 그래서 펀드 유형이 4개밖에 없어요. 펀드가 4개밖에 없어요. 아이고 속상해요. 펀드가 종류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펀드가 해외 주식형 100% 비율이 많아야 됩니다. 그걸 운영해주는 회사가, 펀드 매니저가 유능하거나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운용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건 연금이 되게 유명하고 운영을 잘해주는 보험회사니까 그쪽으로 돈이 몰리게 돼 있거든요. 자, 연금의 대표 상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기는 참 좋았어요. 2007년에 연금을 변액으로 가입하신 건 참 좋았지만 설계사의 어떤 선택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펀드가 4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채권 의무 비율이 있어요. 지금 주식이 막 상승하네, 굉장히 이 국가에다가 투자하면 좋겠네,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얘는 그냥 이 4가지 펀드 내에서만 내 적립금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쉬운 거죠. 자, 사업방법서를 다시 한번 띄워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국공채는 이제 채권형인데 70% 이상의 국공채에 투자하니까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겠죠. 안전하겠지만, 안전하다는 얘기는요, 물가를 이기지 못합니다. 물가를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는요, 화폐 가치가 종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3,600만원 납입했으니까 60세에 6천만원 7천만원 원금을 만들면 이익 본 거 아닙니까? 화폐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물가 계산기를 넣어가지고 화폐 가치를 보면 더 손해를 본 겁니다. 실제 30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30년 동안 매달 적립을 해서 납입한 돈, 목돈을 만들어가지고 그 화폐 가치 비교를 해보면 2배가 돼도 그렇게 잘된 수익률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얘는 터무니없이 더 낮을 거예요. 연금 개시 전에 예상 최저연금 적립금을 보시면, 돈이 불린 걸 보시면 낮을 거예요. 그게 마이너스죠. 그리고 그거를 목돈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또 연금으로 나눠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작은 금액을 나눠서 받는데, 작은 금액을 매달 나눠 받으면 체감이 되겠죠. 돈의 가치가 지금 받는 10만원이랑 10년 후에 받는 10만원이 같은 10만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년 10만원씩 받을 때마다 돈에 대한 가치가 하락하면서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액만 가지고 지금 기준에서 나는 5천만원을 받는다, 1억을 받는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펀드가 안정 혼합형도 있는데, 코스닥 뭐 이런 거에다가 이제 한 40% 정도를 넣고 나머지는 채권형으로 넣고 혼합하는 겁니다. 혼합형 펀드고요. 자, 그 다음에 국내 코스닥 주식 화생상품 이런 거에 65% 넣고, 국내 코스피나 국내 코스닥이 굉장히 저점, 아주 저점에 근접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기가 한 1, 2년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추가 납입을 주식형으로 한다, 내 모든 적립금의 이전을 주식형, 왜냐면 지금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주식형으로 다 바꿔주시는 건 좋은 선택 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보험사가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적립액이 많아질수록 연금 개시 전 1년에서 5년 사이에는 의무적으로 채권형 비율을 높인 거예요. 돈을 한마디로 옮기는 거야. 주식에 놔두면 그 목돈이 주식이 하락했을 때 큰 리스크가 나는데 보험회사는 그거를 뭐 보증해줘야죠. 최저연금액을 보증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보험회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굉장히 용어들이 다 어렵겠죠. 세 번째 증권, 46세 남자 멀티플러스 보장보험인데, 보험은요 볼 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으로
나눈다. 보험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면 분류할 게 참 많아요. 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눈다. 보험은 사후보장과 생존보장으로 나눈다. 보험은 지금처럼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나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하나씩 이해를 해 나가시면 공부가 재밌습니다. 자, 다시 한번 멀티 플러스 평생, 이거는 그냥 이름이에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얘는 맨 뒤에 있는 보장보험이다. 보장성 보험이다. 계약 연도가 중요한 거는요, 질병에 대한 분류 체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바뀌어왔기 때문에 몇 년도에 가입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약관이 달라졌고요, 질병의 분류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2012년 4월에 계약을 했고 지금 피보험자는 46살 남자고, 이건 건강보험인데 태생 자체가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주계약은 싫어도 사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싫어도 나는 생존 보장만 하겠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평생 플러스 뭐 건강보험처럼 했지. 이거 종신보험이에요. 종신보험 죽어야 나오는 보험. 자, 그러면 따져보겠습니다. 내가 보장받는 돈 5천만 원. 언제 보장받을지 몰라요. 100세에 죽을지 80세에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몰라. 지금 보험 나이가 46인데 내가 납입하는 돈 10만 8,500원을 30년 동안 납입해 오겠습니다. 총 납입보험료 3,900만원. 3,900만원은 지금 돈의 가치로 계속 모아가면서 지금 30년 동안 천천히 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5천만원은 나중에 사망하면 받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그냥 위험 대비를 했구나, 그리고 위험이 일찍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다 생각할 문제지, 이거를 이익을 보는 개념으로는 절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겠죠. 내가 낸 돈 나중에 5천만원 보장 받아가는 겁니다. 내가 총 납입한 보험료가 3,900만원이니까. 자, 만약에 선지급 자체를 50%를 해가지고 2,500만원을 미리 땡겨 받는다 하더라도 이건 어차피 사망보험금에서 땡겨주는 거기 때문에 위험 대비를 폭넓게 했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굉장히 이게 되게 자산을 늘리는 그런 보험 상품이군요 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일찍 암에 안 걸렸고 일찍 사망하지 않았고 이렇게 위안을 삼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 자체는 구조가 10명이 계약을 하면 1명이 보험금을 받아가는 게 보험의 구조지, 10명이 계약을 하면 10명 다 원금 손해 없이 보장을 받아갈 수가 없는 구조가 보험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꼭 인정하고 보험을 가입하시고 보험을 관리하셔야 돼요. 보면은 주계약 자체는 2012년에 했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정율이랑 예정사업비랑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예정 위험률, 이게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데 이거는 해지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어요. 웬만하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해지하는 경우는 뭐냐면 보험료에 부담이 너무 있어서, 너무 보험료가 부담돼서 너무 건강할 것 같아가지고 사망 너무 오래 살 것 같으면 해지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특약을 좀 볼게요. 선지급을 2,500만원을 받는데 암이나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말기신부전이나 뭐 이런 중대한 질병이나, 여기 지금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일상생활 상태 뭐 이런 나와 있습니다. 수술, 중대한 수술, 관상동맥 우회술이나 이런 거, 이게 2,500만원을 미리 선지급을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현재 지금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를 꼭 따져보셔가지고, 암은요 진행하는 순서가 있어요. 암은요, 제가 지금 너무 상담을 오래 했네요. 실제 간호사가 암 환자들을 옆에서 치료하면서 이거 저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광고가 아니고 실제 생생한 어떤 간호사들의 어떤 그런 암간호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책인데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세포라는 게 매일 만들어진다. 웃자! 웃자! 자, 그러면 행복한 이런 건강한 세포, 몸에 좋은 음식을 먹자, 운동을 하자. 그러면은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세포가 매일 만들어지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내 몸을 안 좋게 하는 세포도 매일 만들어지는 거예요. 몸에 안 좋은 거 짠 거 먹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10년 20년 이렇게 거쳐가지고 종양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종양이라는 거, 이 종양 덩어리 혹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혹이 양성의 성격을 가졌다라고 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인데, 악성의 성격을 가지게 되면 이게 암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세포가 매일매일 만드니까 무슨 말이냐면, 젊은 나이든 지금 40대 중반이든 계속 내 몸 안에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나도 모르지만 혹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장기마다 혹이 있는데 그게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또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양성인 거거든요. 그거를 부위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폴립이라고도 하고 용종이라고도 하고
종양의 성격에 따라 뭐 선종이라고도 하고 근종이라고도 하고 낭종이라고도 하고 지방종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부위에 따라 피부에 있느냐, 혈관에 있느냐, 장기에 있느냐, 뭐 물주머니 안에 이렇게 뭐 말랑말랑하냐, 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거 뭐냐면은 미리 거의 대부분 예방합니다. 건강검진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자주 하고 좋은 식습관과 좋은 운동을 하는 이런 관리를 해주고 하면은 암이라는 거는 뭐 바이러스의 감염이라든가 식습관이나 유전적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관리만 미리미리 한다면은 굉장히 미리 발견해낼 수 있다. 그게 뭐냐? 유사암이에요. 암이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암이 혈관에 달라붙어가지고 근육을 침범하고, 이게 이제 말씀하시는 중대한 암, 일반암인 것이고, 암은 암인데 내 피부층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직 상피층에 머물러 가지고 다른 장기에 침륜 전이가 안 된 상태를 소외감이나 유사암이라고 하거든요. 또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을 아직 제자리암으로 볼지 양성으로 볼지 막 혼란스럽긴 한데, 그런 거를 유사암으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있거든요. 용종인 줄 알았는데 유사암일 수 있거든요. 용종인 줄 알았는데 일반암일 수도 있고요. 그 종양의 성격에 따라. 그게 바로 암 사용 설명서를 제가 만들어서 드리는 거다. 소비자분들이 전혀 모르니까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암에 대해서는 이렇게 2,500만 원을 주계약 안에서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계약은 소외감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반암, 어차피 암은 침륜 파괴적 증식이기 때문에. 다만 2012년도라 아까 그 라이프케어 2006년 거보다는 얘가 훨씬 약관이 불리해요. 2006년도 건 훨씬 약관이 유리합니다. 여기 보면 소외감은 4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따로 특약으로 빠진 겁니다. 수술비는요, 이건 주계약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계약 안에 다시 한번 추가 보장 1,400원. 이 특약을 다 따로 보셔야 되거든요. 주계약은 5천만 원에 2,500원. 자, 추가 보장 맞네요. 이게 1,400원이네요. 추가 보장 1,400원. 추가 보장 1,400원. 소외감 각각 400만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때는 전이암에 대해서는 보장 못 받아요. 2012년도 거라 암은 전이되는 특성이 있는데, 재발하고 전이하는데 뭐 뼈로 전이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돼가지고 간이나 폐나 이렇게 좀 말기암이 되더라도 원발암으로만 주기 때문에 고해감 같은 경우에 분쟁이 있어서 2011년 이전 보험은 함부로 깨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보면은 재해사망 5천만원, 직업 직무의 변경의 통지가 없어요. 지금 현재 직업이 무엇이냐, 오토바이 이런 거 타시느냐, 뭐 위험 직종을 하시느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재해사망 5천만원, 보험료가 얼마냐면은 4,500원이니까 같은 개념인데, 이걸 손해보험에서는 상해사망이라고 하는 거고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손해보험은 직업 직무의 통지 의무가 있지만 생명보험은 직업 직무의 통지 의무가 없어요. 생명보험이 훨씬 유리할 수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두 번째 보장이라는 거는 17,800원으로 CI 보험을 특약으로 또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장은 지금 피보험자가 첫 번째 중대한 질병 또는 수술 종류가 한 10가지 정도는 되잖아요. 10가지 이상 되잖아요. 그걸로 2,100만 원을 받았는데 또 중대한 게 또 걸린 거야. 그러면 2,000만 원 주다. 이거는 좀 약간 안 좋습니다. 그냥 최초 진단 1회로 받으면 좋을 텐데, 중대한 질병과 중대한 수술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받았어. 그러면 나중에 그게 또 일어나면, 다른 걸로 또 일어나면 2,000만 원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아주 확률이, 첫 번째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도 확률이 낮은데 이건 더 낮겠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암보험 맞습니다. 이거는 좀 별로입니다. 그 다음에 수술보장 1종 10, 2종 30, 이것도 좀 별로고요. 입원 일당 만원,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입원 일당 만원 받으려고 입원하시는 분들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뭐 어쩔 수 없이 입원하시는 경우야 모르겠습니다만 보장은 무조건 커야만 합니다. 자, 다 봤네요. 지금 굉장히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증권 분석을 하는 것은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피보험자의 어떤 상황을 전혀 모르고요. 수익자의 상황, 계약자의 상황, 자산 상황, 납입 여력의 상황, 직업력, 가족력, 유전력,
보험 이해도 이런 거 다 모르고요. 그냥 증권만 보고 제가 분석을 지금 한 거고요. 이걸 가지고 나머지 이제 가입해 있는 보험이랑 다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보험을 다시 잘 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닥터와 이런 일부 공개로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면 유튜브로 마주보고 상담하는 것처럼 진짜 너무나 최고의 어떤 가치를 전달받으면서 상담을 정직하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저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마칩니다.